세상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엔진부터 우리 몸까지 정말 모든 거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 장부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그냥 형태만 바뀐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전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과학 법칙이라기보다는요,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아주 깐깐한 회계 원칙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법칙 하나가 어떻게 자동차 엔진이나 저 하늘의 구름, 심지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부터 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놀라운 사례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법칙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먼저 쓰는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개, 주의, 그리고 내부 에너지입니다. 우선 개, 그러니까 시스템은요, 우리가 딱 콕 집어서 이걸 보겠다 하고 정한 대상이에요.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공기덩어리 하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바로 그 관심 영역, 그게 바로 개입니다. 그럼 주의는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정한 그 개를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이 개랑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바깥 세상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통장 잔고?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상태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산을 넘든 강을 건너든 그 과정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작점과 끝점만 같으면 에너지 변화량은 무조건 똑같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는요, 주위랑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트 엔진처럼 물질이랑 에너지가 막 드나들면 개방개, 뚜껑 꽉 닫은 냄비처럼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하면 밀폐개, 그리고 이론상이지만 물질도 에너지도 전혀 교환하지 않는 완벽한 보온병이나 우주 전체 같은 걸 고립개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똑같은 연력학 제1법칙인데 왜 공식이 2개나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공식입니다.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점의 차이예요. 은행 거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돈을 보낸 사람한테는 지출이지만 받은 사람한테는 수입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는 엔진처럼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시스템이 바깥에 해준 일을 플러스로 봐요. 반면에 화학에서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중요하니까 시스템이 받은 일을 플러스로 보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 법칙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2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꽉 잠긴 상자를 가열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부피가 그대로니까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해준 열은 다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그 상자 안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아주 간단해지죠? 델타 U 이퀄 Q. 들어온 열이 전부 내부 에너지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2번째는 단열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외부랑 열을 주고받을 틈조차 없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시스템이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해야 하는데 밖에서 열을 공급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식도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한 만큼 정확히 자기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날씨나 엔진 기술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좀 딱딱한 개념들이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야말로 정말 정교한 개방계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있죠? 이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랑 균형을 이뤄야 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기초대사량,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는 활동대사량, 마지막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 그 자체예요.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다? 남는 에너지는 몸에 저장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쓰는 게 더 많으면 몸에 저장해뒀던 에너지를 꺼내 쓰겠죠. 내부 에너지가 줄고 체중이 빠지는 거고요. 정말 정직한 에너지 장부 아닌가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단열 과정이 정말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땅 근처에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쑥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공기 덩어리는 빠르게 부풀어 오르겠죠?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순식간이라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을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자기 내부 에너지를 써서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슬점이라는 온도까지 차가워지면 공기 속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구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칙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홀렸던 한 가지 환상, 불가능한 기계가 왜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어떤 에너지 공급도 없이 공짜로 영원히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꿈의 기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1법칙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증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0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 추도 0이라고요? 그럼 궁식에 넣어보면 0은 0-W가 됩니다. 이 식이 성립하려면 W, 즉 기계가 한 일도 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0이죠. 공짜로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아주 명쾌한 결론입니다. 사실 이 법칙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뇌터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냥 우연히 발견된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바로 그 시간의 대칭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시간이라는 구조 자체에 새겨진 법칙인 셈이죠. 결국 연력학제 1법칙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계를 알려줍니다. 에너지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변환해서 쓰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 아래에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변환하고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이 위대한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